비록 실패했지만 그 기록을 솔직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요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공부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연구해야 돼 라는 충고예요.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특히 변비통이나 요통 등등은요, 통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아프냐, 옆으로 뻗을 때 아프냐, 무엇을 집을 때 아프냐, 뒤로 젖힐 때 아프냐, 이렇게 할 때 아프냐 등등, 환자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아파요? 라고 물어서 트리거 포인트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육귀적 기운에 의해서 보니 폐전격증이구나, 소장전격증이구나 등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어봐야 확인이 돼요. 네, 그 위성격을 쓴 신들맥근 때문에 봉화지겸 또는 파상풍에 걸린 그 환자, 언제부터 아팠는고? 제가요, 부역에 나갔다가, 네, 십시일 그냥 신들맥근을 졸라맸는데, 발등 위에 접히는 부분에 상처가 나더니, 거기서부터 이 지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3,4번님이, 트리거 포인트. 그리고 입체적으로 투시하듯이 보니까,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 견증 설명에 위약하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위약. 뭐냐면 위크니스하다, 허약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3, 4번님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환자 치료에 더욱더 정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3, 4번님의 실패 경험담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운다. 한 소화가 구배와 구흉이 생기하고 양각이 위벽하여 굴신하지 못하고 장화 불기하며 양족을 시시로 전도하되 만지면 더하거늘 구배와 위벽은 모두 폐의 상인지라 태백태연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하였더니 오래고 오래서 재증이 병쾌하였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르담의 곱추. 구배와 구흉은 폐상이다 했으면 3, 4번님은 투시하듯이 몸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셨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 여기 그로부터 450여 년 후에 서희 사암 침쟁이들이 앞다투어서 3, 4번님은 과연 오르셨습니다 라고 논문을 발표해. 장국 노현이잖아요. 방금 그 증이 척추 후만증이에요. 서의적인 용어로는. 혹은 척추 측만증, 키포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요. 척추 후만증 혹은 측만증을. 그런데 서의들도 삼도인 침구 요교를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이 논문을 만들었는지 쓰게 됐는지는 몰라도 척추 후만증에서의 폐기능과 관계가 있다. 척추 후만증이 또 다른 논문. 척추 후만증과 호흡기 장애, 또 다른 논문. 척추 후만증은 이전에 제한된 폐질환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논문 전에 연계되는 논문, 폐의 외부적 제한을 이야기하고 폐 기능의 손상을 일으키는 흉곽 변형이다. 이거를요, 삼도인 침구 요결 내용하고 비교해서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척추 후만증은 폐 기능과 관계가 있느니라. 척추 후만증은 호흡기 장애와 관련이 있느니라. 척추 후만증은 폐 질환과 관련이 있는, 폐 기능과 관련이 있는 흉곽 변형 질환이니라. 척추 후만증은 흉곽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폐의 상위 원인이니라.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또 다른 논문. 중증 영아 척추 측발증 환자의 악성 빈혈 및 저감마글로빈 혈증이라는 논문인데요. 중증 영아 척추 후만증 환자 27세 환자예요. 이 환자. 그런데 이 환자가 27세인데 영아 때부터 이 증을 앓고 있었다. 영아 때부터. 소화기와 초기 성인기의 재발성 호흡기 감염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는 악화되었고 저칼륨 글로불린 혈증 및 세포맥의 면역 손상으로 인한 악성 빈혈 및 공통적인 변하기 쉬운 면역 결핍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족태음습 비토경과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은 셀룰라 이뮤니티 또는 휴머럴 이뮤니티를 담당한다. 그것을 말한다. 오로지 삼침의학이라는 책에서만 증거하고 있어요. 삼도인의 트리거 포인트를 이해한 책은 집대성 삼경주석 그리고 삼침의학밖에 없어요. 방송은 우리 방송밖에 없습니다. 이건 깔때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아니 깔때기를 너무 많이 돼. 이거 깔때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 셀룰라 이뮤니티와 그리고 휴머럴 이뮤니티를 담당하는 그 면역체계이고요.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 역시 휴머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을 담당해요.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한 면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3, 4번님은 네, 임상으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장국 노현을 폐전격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장국 노현을. 한 남자가 나이 20에 구배를 환하기 시작하여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심한지라. 폐전격을 썼더니 1도의 반쯤 펴지고 누웠다 일어나면 등에서 우두두두두두두두둑 절골성이 나더라. 폐전격. 가끔 제가 엿주러 가니까 아유 나도 너 때문에 현대적인 용어 좀 알아 하시면서 척추 후만증의 트리거 포인트는 폐강과 태음습이니라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 여기 삼굴에 종종 가거나 또는 제가 삼굴을 못 가는 계절에는 사부님하고 넣고 해서 여쭤보기도 한다 그랬잖아. 서희 논문을 인용하는 게 서희 논문으로 삼침을 증명하자는 게 아니라 삼도인 침구 2호길에 나와 있는 삼도인의 논문을 서희들이 카피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좀 넓혀보자는 얘기예요. 난독증, 난청증, 난시청증으로 아니 쟤는 서희 논문 아니면 말할 게 없나 봐. 코멘트 생략. 그러니까 우리가 견비통, 요통, 경추통, 오십견 등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초의 핵심 부위가 어디인가? 경맥의 유주로상의 트리거 포인트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육기적인 기운에 상했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그걸 3, 4번님께서 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뭐야? 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용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3, 4번님이 병증의 트리거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도 살펴봐라 하셨어요. 무엇? 근심, 걱정, 근육 좌상, 긴장, 경직, 파상풍, 연축, 사경,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상해, 즉 자동차 사고 등등의 목뼈 부상, 기타 경련 등의 원인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야 트리거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느니라. 요결 서문에 보면 3, 4번님께서 역시 암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허실을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칠정의 부침까지도 살펴라. 그리고 일신의 허실을 살펴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 삼침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는 충고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허실을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